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심장, 폴란드 바르샤바의 학교, 가정, 거리, 공공기관까지 한국 문화가 온 도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조사를 맡았던 한 중년 공무원이 예상을 뒤엎는 광경 앞에서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지금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정책 담당관 헬레나 노박입니다. 올해 53,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째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청소년 트렌드와 문화 흐름을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낯설고도 묘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엔 유럽 고전이 곧 지적 품격이었고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실존주의가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쇼팽이 있었고 미츠키에비치의 시가 있었고 크라쿠프의 고딕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빠져 있다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눈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 춤만 추지 내용은 없다. 그런 말들을 주변 동료들과 주고받던 적도 있었고 저도 그런 평가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들어 이상한 장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 게시판에 한글로 적힌 시가 붙어 있고 급식 시간엔 한국 라면을 먹는 아이들이 보이며 방과 후 교실에선 한국 가수 댄스 연습이 한창입니다. 처음엔 다들 요즘 애들 참 특이하네 하며 웃었지만 어느새 그게 너무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정책 연구 과제가 제게 배정되었습니다. 폴란드 청소년의 한류 문화 수용 실태 및 교육적 시사점. 말이 좋아 연구 과제지. 저에겐 한마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헬레나, 도대체 요즘 애들이 왜 한국에 미쳐 있는지 알아오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무척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돌 영상이나 보며 젊은이 흉내를 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저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다라는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첫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첫 번째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출석률이 높고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학교였죠. 담당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교실을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낯선 언어로 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러시아어나 중국어쯤으로 생각했는데 교실 문을 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에 사랑, 기다릴게, 함께하자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거든요. 한국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룹으로 나눠 K-팝 커버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고 책상에는 한글 자기소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 구석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마음이에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아예 모르는 세계의 언어였고 동시에 뭔가 깊은 뜻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이 수업 무슨 과목인가요? 제가 교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동아리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문화 탐구반이에요. 1년 만에 50명이 넘게 참여 중입니다. 교사도 놀랍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국어로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고 해요. 정이란 단어 하나에 몇 줄의 시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몹시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져 있을까? 이건 그저 귀여운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감정의 언어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교실을 나서며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저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발음은 정말 자연스러웠고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학교와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보고서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자꾸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그건 분명했어요. 한 학교에서는 급식 메뉴판에 오늘의 특별식, 매운 불고기 덮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어찌나 신났는지 입을 가득 채운 채 친구에게 이건 진짜 한국 맛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중학교 미술 시간엔 한글을 활용한 나만의 캘리그라피 디자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도서관에는 한글로 된 시집 번역본과 웹툰이 대출 순위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을 목격하면서도 제 안에는 묘한 저항감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한동안 정확히 짚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 한편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에겐 폴란드의 문화가 있는데 왜 저 아이들은 한국을 찾는 걸까? 그건 분명한 자긍심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고유의 가치와 정신이 잊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감성이 아이들에게는 지루한 옛날 이야기로만 남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안고 바르샤바의 어느 작은 청소년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선 한글로 내 감정 표현하기라는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고 10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한글 단어들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슬픔, 정, 그리움. 그 단어들을 적으며 아이들은 각자 짧은 사연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자주 못 본다는 친구, 왕따 경험을 딛고 자신을 다독이게 됐다는 아이,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한글로 쓰면 더 솔직해져요. 폴란드어로는 자꾸 꾸미게 되는데 한글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한국어에서 새로운 자기 언어를 찾은 것이겠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오히려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말해본 적이 있었나? 며칠 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서예 워크숍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책 담당자로서 체험도 해봐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고 조용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수업 주제는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엔 숨결이 담겨 있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붓을 손에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어색하고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첫 획을 그어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모르던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따라 쓰던 순간 옆에서 제 글씨를 본 강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치고는 너무 좋으세요. 마음이 담긴 글씨예요.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가슴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마치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그 단어 속에서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느새 제 손에는 조심스레 접은 행복이라는 한글 작품이 들려 있었고 제 마음 한편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참고 지키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정책 담당자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왜 빠져 있는지를 이해하려던 마음이 어느새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처음으로 집에서 김치를 담가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틀어놓고 고춧가루며 젓갈을 섞는데 도무지 양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난장판이 됐고 손톱 사이로 고춧가루가 끼어서 며칠을 빨갛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그런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를 엉성하게라도 스스로 만들어 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그 김치를 딸아이와 함께 먹었는데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맵긴 한데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 것. 그건 어쩌면 한국 문화라는 게 가진 매력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쓰기 수업에도 계속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붓을 잡는 손끝이 조금은 덜 긴장되고 글씨도 덜 삐뚤게 써집니다. 얼마 전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사님이 한참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씨는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 쓰는 글씨예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도 좀 변했다고 느낍니다. 바쁘고 딱딱한 행정 문서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지 외국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감정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삶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배우는 것이더라고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너 요즘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제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제가 작성한 청소년 문화 흐름 보고서가 교육부 내부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문화가 유행이라니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한 과제였고 보고서 초안만 해도 머릿말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화 편향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문화를 수입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소통의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말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입니다. 아이들은 외국 문화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읽은 상관께서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에 대한 제안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정책이라는 일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그 보고서를 쓰던 마지막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위해 묵묵히 공국을 끓이는 장면이었는데 그 따뜻하고도 묵직한 장면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이 문화는 우리와 닮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다시 찾고 싶은 게 담겨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부심은 우월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내 것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생기는 것이구나.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걸 우리 아이들의 감정 언어로 가꾸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보고서 발표 이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라는 주제는 정치나 교육계에서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편이었는데 제 보고서를 계기로 교육청 내에 감성 기반 진로교육 프로젝트가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첫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기관, 상담센터,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헬레나 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과의 거리를 줄여주었어요. 요즘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공감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제 일상에도 한국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퇴근길엔 늘 한글 서예 수업에 들르고 가끔은 요리 수업에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지난달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불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한 입 드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맛있구나.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낯설어하지만 결국 마음을 열게 된다. 그게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한국 영화 상영회에서 찾아왔습니다. 관객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상영작은 가족의 희생과 회복을 그린 한국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셨지만 영화가 중반을 넘어가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속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쌀을 나눠주던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참 많이 닮았네요. 우리 이야기랑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다는 진리를요. 한국의 문화는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설면서도 쉽게 마음에 스며들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저 하나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언론사에서 저를 인터뷰 요청해왔고 폴란드 국영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자문으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헬레나 씨, 한국 문화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만든 콘텐츠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에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이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려는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게 되었는지 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글과 영상으로만 접해왔던 나라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두려움도 설렘도 감사함도 함께였죠. 처음엔 한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안에 또 다른 언어가 되었고 내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르샤바의 거리에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글 간판이 붙은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겠지요. 요즘 왜 다들 한국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우와, 정말 환상적이야.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 한국에 이런 멋진 공연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한국의 한 공연장. 외국인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에 겨운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며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기에 이토록 환호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 중 한 곳인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사라고 해요. 현재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의 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몇 달 전 저희는 한국을 방문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활발한 성격에 고등학교 때는 밴드에서 리더를 맡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어요. 당연 제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엄격하셨지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하는 제 음악 활동은 지지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밴드부에서 봉사활동 공연도 자주 가고 길거리 공연도 자주 했었어요. 그렇게 제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저도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저와 친했던 고등학교 밴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공부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서 선배는 하버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을 아는 선배는 저에게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에 대해 알려주면서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의 이력과 전통이 대단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86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카펠라 그룹이더라고요. 1938년에 창립되어 약 8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선배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전통과 명성을 물려받아 후배들이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클럽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영상을 찾아봤는데 다양한 음악을 아카펠라 스타일로 연주하더라고요. 목소리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카펠라 특성상 모든 음악적 요소를 인간의 목소리로 재현해내는 능력이 정말 멋졌어요. 동영상으로 본 그들의 공연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내는 하모니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밴드에서의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때부터 학업과 오디션 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일대 입학과 아카펠라 동아리 오디션에서 합격까지 모두 이루었어요. 동아리 활동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어요. 음악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하모니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매년 공연을 하는데 이번 공연 장소는 아시아 쪽으로 결정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더라고요. 항상 유럽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엔 사람들이 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뒤처질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단원들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결정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아시아를 결정할 때 일본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던 친구로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를 했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공연지는 한국으로 확정되었어요. 제 생각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분명 매력은 있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식품 안전 문제와 그 외 여러 이슈들을 듣고 나니 저도 한국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한국을 투표한 데에는 한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번 공연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단된 나라 그 속에서도 평화를 지향하고 화합을 이루려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의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요. 이런 한국에서의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다들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선 많이 알지 못했어요.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가끔 접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직접 그 땅을 밟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놀라운 공연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배우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저는 하버드 다니는 선배와 자주 연락을 했어요. 그날도 공연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말을 하자 선배는 최근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의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그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돌아오는 방학 동안 혼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한국의 따뜻한 관객 반응, 거리의 활기,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강조를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빨리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선배는 한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선배와의 통화를 끝내고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해서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규모와 웅장함 그리고 깨끗함에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옆에 있던 단원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에는 세계 최우수 공항직원상, 아시아 최우수 공항직원상, 최우수 공항 출입국 심사상을 수상하며 상관왕에 올랐다고 기사를 보여주는데 정말 그 위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은 어딜 보나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청소 로봇이 다니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더욱 놀라움을 주었어요. 또한 공항의 편의시설과 상점들도 인상적이었고 내부 조경도 멋졌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며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죠. 와,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아? 너무 깨끗하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네. 단원들과 저는 공항의 깨끗함과 잘 갖춰진 시설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한국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깨끗하고 웅장하며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공항을 보니 우리가 한국에서 겪게 될 나머지 일정도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보게 된 서울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 속에 강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빌딩 숲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한강의 푸른 물결이 도시의 활기와 조화를 이루며 빌딩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한강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죠. 우와, 정말 멋있다. 저 혼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시 풍경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도시의 경치와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니 금세 숙소에 도착하더라고요. 한국은 교통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다들 놀라워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경복궁을 보러 이동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대로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색상이 정말 예뻤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걷고 활동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옛 궁궐을 돌아다니며 저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복의 색감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경치와 한복의 아름다움이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서로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경복궁의 넓은 마당을 거닐었어요. 과거왕과 왕비가 이곳을 거닐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궁의 모습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선배들에게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한국의 난타 공연이었습니다. 난타 공연을 보기 전까지 저는 그저 또 다른 재미있는 공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부엌도구로 공연을 한다고? 상상이 안 가는데. 기대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공연장에 들어섰죠.
난타 공연의 시작은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그것은 곧 대반전을 맞이할 준비였어요. 무대 위에는 평범한 부엌이 하나 있었고 배우들은 요리사로 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차올랐어요. 이제 곧 시작되겠지?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우들이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칼질 소리였지만 그것이 점점 리듬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양배추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강렬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밝혔습니다. 우와,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전통 사물놀이 리듬과 현대 음악이 부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우러지는 걸 보니 정말 멋졌어요. 대화 한마디 없이도 리듬과 몸짓 그리고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죠. 공연장은 이내 열기로 가득 찼고 배우들은 칼, 도마, 심지어 물병까지도 악기로 활용했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리듬을 만들어냈죠. 관객들도 그 열기에 휩쓸려 함께 박수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재밌다. 봐봐, 관객들도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무대 위뿐만 아니라 관객석에서도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무대 위의 모든 소품이 악기로 변신하는 순간들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칼질 소리부터 도마를 치는 리듬까지 우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북 연주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배우들은 마치 마법사처럼 북을 다루며 그 소리는 저희의 가슴을 강렬하게 울렸어요. 이게 바로 난타의 매력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북 연주로 도달한 클라이막스에서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물을 뿌리고 무대를 가득 메운 다채로운 물방울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이지, 이런 감정의 해방을 공연을 통해 느낄 수 있다니. 공연이 끝난 후 무대는 정말로 엉망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난타의 매력이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웃으며 공연장을 나왔어요. 난타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공연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 정말 대단해. 공연 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창의력과 예술적 역량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죠. 다음에 또 보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난타 공연을 본 것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파주로 가는 길에 저희 단원 모두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공연으로 무언가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니까 분명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맞아, 이번 공연은 정말 특별해. 평화와 화합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관객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놀랐어요. 우와, 여긴 정말 글로벌한 분위기네. 친구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첫 음악 소리와 함께 관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악 감상 매너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히 집중하면서도 각 곡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죠. 우리 음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 줄 줄은 몰랐어. 저희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공연에 가장 기대되었던 순간은 한국 교포 친구가 홀로 아리랑을 불렀을 때였어요. 그 순간 공연장 안은 마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랑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메우자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듯 경청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리랑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앞자리 관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한국인에게 아리랑이 정말 특별한 노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는 관객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지 모를 강렬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리랑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한국인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두는 우리의 음악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한국 관객의 따뜻한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고등학교 밴드 활동 때부터 많은 공연에 참여했지만 한국 관객의 눈빛과 그들이
보여준 감정은 음악을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교포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인에게는 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랑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한국 관객들에게 어쩌면 그 한이라는 감정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곡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를 음악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시켜 준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희 모두는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연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 특별한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조합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주와 제주도 아트홀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한국의 사물놀이도 즐겁게 경험한 뒤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때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에 잠기곤 해요. 하버드 오케스트라 단원인 선배처럼 저도 방학을 이용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이번엔 단체 활동이 아니니 지난번 방문 때 못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것들도 다 먹어보려고요. 제가 너무 늦게 한국의 매력에 빠졌나 봐요. 미국에서 지금 유행 중인 떡볶이, 김밥, 불고기도 마음껏 먹어보려고요. 아참 그리고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한강에서 라면 먹고 나서 그 근처에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 안에 한국의 모든 곳을 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알차게 한국을 여행해보고 싶어요. 어서 방학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